전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만날 최영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할 목표는 나만의 소통 전략을 수립한다. 사람마다 소통 전략이 다 달라야 하거든요. 나에게 맞는 맞춤식 소통 전략을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관계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외향과 내향에 대해서 외향적인 성격은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고 내향적인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 뇌구조가 달라요 라고 부제를 달아봤는데 감각형과 직관형은 뇌에서 돌아가는 그 정보 처리 프로세스가 좀 다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거기에 맞춰서 또 어떻게 소통 전략을 세울 것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칭찬과 충고라는 주제로 이제 사고와 감정, 칭찬도 또는 조언도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살펴볼 거고요. 결정과 유보, 판단과 인식에 대해서 의사소통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과 유보라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 퀴즈식으로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 5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4가지는 진실이고 1가지가 거짓이에요. 거짓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맞춰보세요. 4개 중에 1가지. 그리고 제가 작년에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기랑 같이 찍은 사진을 같이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요. 1번 가출 소녀였다. 저가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17살 때 가출을 해서 지금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모님, 가족들하고 소통이 안 되고 사회에서도 소통이 안 돼서 제가 스스로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 결과 이 소통을 할 수 있는 이 MBTI라는 도구로 박사 학위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제가 일단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노숙자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중학교만 졸업을 하고 중졸의 학력으로 가출을 해가지고 처음에 노숙자 생활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정고시 보고 그래서 검정고시 출신입니다. 그리고 경인여대 선배예요. 제가 한 17살부터 한 20살까지 뭐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검정고시 보고 온 학교가 바로 경인여대예요. 그래서 우리 후배님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설레이고 그렇습니다. 회사 대표이사다가 거짓입니다. 회사 대표이사는 아니고요. 저처럼 뭐 가출을 했거나 뭐 사회 부적응을 했었거나 아니면 좀 불우하다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어린 시절에 아픔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 이제 이 경인여대에서 만난 교수님도 검정고시를 보셨는데 그 교수님께서 사회적 기업을 만드셨어요. 거기서 저는 이사를 하고 교수님께서 대표이사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 MBTI라는 이 도구, 오늘 여러분 함께할 이 도구로도 저희가 회사를 사업자 등록을 냈는데 거기서도 대표이사분이 따로 계시고 저는 작년에 출산을 해가지고 부대표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할 내용들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그 종이에다가 물고기를 한번 그려주세요. 잠깐 포즈 누르시고요. 여러분이 한번 그려보세요. 물고기를 어떻게 그렸는지 여러분 그렸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그렸나요? 보통은 이렇게 많이 그리죠. 옆모습을 많이 그리는데 제가 실제로 경인여대 학생들하고 이 활동을 했을 때 이렇게 그린 학생들을 봤어요. 많진 않지만 드물지만 이렇게 앞모습을 그린 학생도 있었고요. 속의 내부 뼈다구만 그린 학생도 있었고 위에서 바라보는 또는 밑에서 바라볼 수도 있겠죠. 또는 뒤에서 바라볼 수도 있겠고 이렇게 다양한 사실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한 가지 방법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소통에도 대인관계에도 모든 것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양한 방법을 이해하는 것, 다름을 이해하는 것은 이러한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그래서 오늘 이 MBTI로 하는 소통 전략도 다른 사람이 다 나랑 똑같은 줄 알았는데 나랑
정반대의 성격이 있구나, 다른 사람이 있구나, 이런 거를 깨닫고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인가. 네, 여러분은 어떤 가사가 마음에 남았나요? 저는 제 마지막에 바람의 빛깔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라는 가사가 제일 남는데, 학생마다 물어보면 다 달라요. 다른 모습 가졌다고 무시하지 말아요 라고 말하는 학생도 있었고, 또 동물을 키우는 학생들은 동물과 관련된 가사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런 가사가 마음에 남는다는 학생도 있었고, 아마 여러분 마음에 남는 가사, 기억이 유독 더 잘 나는 가사는 아마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처음에 이 노래 들었을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들었을 때도 학생 중에 이제 눈물을 흘리는 학생이 있었어요. 아마 자신에게 많이 와닿는 메시지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른 모습을 가졌거든요. 근데 다른 모습을 가졌다고 너는 뭐 이상해, 틀려, 뭐 특이해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각자 갖고 있는 그 모습, 고유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주면 우리가 다 하나가 될 수가 있고, 그 사람 고유에게 갖고 있는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노래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외양과 내양에 대해서 감을 잡는 영상을, 여러분께서 지금 그림이 몇 가지 나오는데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감 잡는다는 정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감 잡으셨나요? 그러면 소통과 관련된 부분 위주로 살펴볼게요. 외향, 이게 그림인데요. 외향형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산에 그냥 무작정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나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올라왔지? 이렇게. 그래서 외향형들은 말과 행동이 자기도 모르게 먼저 나와요. 그래서 늘 후회를 해요.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 입이 방정이야 이러면서. 네. 근데 내향형은 거꾸로 후회를 하죠. 이 그림은 저 산에 올라갈까 말까, 올라가면은 뭐 땀이 나겠지,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굳이 이 날씨에 뭐 올라갈 필요가 없겠네 하고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향형은 생각을 많이 하다가 시도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시도를 한다면 엄청나게 생각을 하고 아마 시도를 할 거예요. 외향에 비하면. 그래서 내향은 후회를 거꾸로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때 그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왜 그 말을 또 못해가지고 막 이렇게 거꾸로 후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외향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며 에너지를 얻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내향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굉장히 지쳐요. 에너지를 빼앗겨요. 그 외향과 내향의 핵심 차이가 에너지가 내 안에 있냐 없냐거든요. 근데 외향은 에너지가 자기 안에 없기 때문에 에너지가 외부로 향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향해요. 사람들을 만나서 에너지를 얻으려고.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만나면 에너지가 없고, 내향은 자기 안에 에너지가 있어서 에너지 자가 충전이 돼요. 근데 사람이 만나면 내 에너지를 뺏겨, 사람한테.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절실히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 내향적인 교수님을, 저는 외향이거든요. 외향인데 이게 저희가 강의를 하고 쉬는 시간에 교수님 이제 휴게실에서 아는 교수님 만나면 내향적인 교수님, 이걸 몰랐을 때, 제가 이 MBTI를 몰랐을 때는 내향적인 교수님 만나서 막 가가지고 10분 동안 막 얘기하고, 근데 외향은 말 걸어주는 게 예의거든요. 막 얘기하고 또 가서 수업하고 이랬는데, 그 어느 날 그 교수님이 이제 교수실에서 저를 보고서 얼굴 보고 이제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왜 그랬나 몰랐는데 이걸 알고부터는, 아, 교수님 내향이신데 쉬는 시간인데 좀 쉬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눈인사하고 제자리로 가요. 쉬시라고. 쉬는 시간에 쉬시라고. 예.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도 이렇게 성격을 알면 그 사람에 맞춰서 배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을 모르면. 예, 배려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에게 고통을 제가 주었던 거죠. 몰랐을 때는. 그리고 외향은 그룹워크를 선호해요. 여럿이 같이 해야 에너지도 없고, 그리고 막 어떤 외향은 이렇게 말하는 외향도 있어요. 너의 생각을 좀 말해봐라 이랬더니, 나의 생각을 말을 해야 안다. 그러니까 말을 하면 뇌가 막 돌아가거든요. 외향은 말을 하면서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그래서 여럿이 다 말하면서 이렇게 소통하는 걸 좋아하지만, 내향은 1대1로 하는 걸 더 선호해요. 너무 많이 해서 여러 명에서 막 이 얘기 저 얘기만 오면은 에너지도 빼앗기고 힘들어서 혼자서 작업을 하거나, 또는 친한 사람과,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긴장을 외향에 비해서는 하는 편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친한 사람, 편안한 사람하고 페어워크이 둘이서 하는 짝활동 같은 거를 선호합니다. 그럼 우리가 사람을 딱 봤을 때 외향인지 내향인지 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팁을 제가 갖고 오려고, 여러분 이 왼쪽에 있는 홍진영이죠? 하고 아이유랑 누가 외향 같아요? 딱 보면은 홍진영이 외향 같죠? 외향이 좀 에너지가 밖으로 향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생기 있어 보이고요. 말도 서슴없이 막 TV 보면은 말도 많고 잘하고, 하지만 이 내향은 눈빛이 이렇게 그윽해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깊어요. 생각을 많이 해서 그 깊은 눈빛이 있어요. 내향은. 그리고 이제 남자를 한번 가져왔어요. 예. 남자도 누가 외향 같아요? 딱 보면 이제 외향 같죠. 이 코미디언. 예. 조세호인가요? 예. 또 보면은 말 굉장히 잘하고 사람 좋아하고 벌써 이렇게 생기 있고. 하지만 이 친구는 딱 봐도 좀 조용조용 말하죠. 목소리도 차분하게. 그래서 이 깊은 그 그윽한 눈빛이 있죠. 예, 내향인. 예. 그래서 얼굴을 봐도 관상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어요. 딱 봐서 내향인지 외향인지는 이렇게 눈빛으로 알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인여대 이제 여러분 선배들하고 작업한 건데, 쉬는 날 이제 뭐 하고 싶냐 그랬더니, 외향은 뭐 카페에 가고 백화점을 가고 여행에 가고 다 사람들하고 친구랑 뭐 놀고 하는 일인데, 내향조는 이렇게 집을 그려놨어요. 쉬는 날 에너지를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누워서 TV 보고 좀 잠자고 뭐 핸드폰을 보고 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제대로 나답게 쉬려면 이렇게 나에게 맞는 활동, 만약에 내가 내향인데 쉬는 날 쉬지를 못하고 친구들하고 놀러 갔다, 그러면은 에너지가 없거든요. 다음 날 공부를 하거나 일할 에너지가. 그래서 이 카일 융이라는 이제 정신과 의사가 이제 최초로 이 MBTI를 만드는 이론적 기반이 되었는데, 왜 정신병에 걸리나 사람을 봤더니 자기답게 못 살아서 그런 거예요. 이걸 알면은 나답게 살고 나도 건강해질 수 있는 나 자신을 알면, 그래서 상대방에 맞춰서 배려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의사소통 수업을 했을 때 학생들하고 했던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외향형들에게 내향에게 바라는 점이 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향은 생각하느라고 반응이 좀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무반응하지 말라고, 나름 내 속마음을 얘기했는데 외향은 반응이 없으면
정말 이렇게 풀을 죽어요. 그러니까 말할 흥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유 좀 말해달라고. 근데 이제 내향은 좀 생각을 하고 나중에 말할 수가 있는데 외향은 바로바로 좀 말해달라고. 그리고 화가 났는데 왜 화가 난 건지 말을 안 하니까 내향도 좀 생각을 정리하고 말을 해야 되거든요. 말 좀 해줘.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너의 의견을 좀 말해줘. 그러니까 외향이 바라는 건 대부분 반응하고 말해줘 이거죠. 또 다른 외향들도 나중에 얘기할 때 이런 말 좀 하지 말아달라고. 사실은 내향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죠. 내향은 생각할 시간을 주고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생각할 기간을 좀 정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언제까지 할 건지. 리액션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표정을 좀 더 밝게, 목소리를 좀 더 크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는 점이 있었어요. 이것만 봐도 내향이신 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내향에게 외향에게 바라는 점이 무엇인가 물어봤어요. 근데 내향은요,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거든요. 말을 아끼고. 근데 그러니까 정말 친해. 외향과 내향이 친구인데, 너 정말 말을 안 해도 너 무슨 일이야? 말 좀 해봐, 말 좀 해봐. 외향이 물어봐서 내향이 약속을 받아내요. 절대 말하면 안 돼. 너만 꼭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말을 했는데 다음날 우리 반 학생들 다 알고 있어. 그럼 배신감 느끼죠. 또 왜 말했냐고 막 따지면은 그게 무슨 비밀이냐고 그런 게. 그러니까 외향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내향에게는 정말 중요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비밀을,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야 돼요. 예. 그리고 멋대로 공유하면 안 되고요. 이런 걸로 외향과 내향의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실수, 외향이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좀 원치 않는 질문을 계속하고, 또 뭐 공개적으로 자꾸 막 뭐 물어보고 집중시키고.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요, 저는 시작할 때 항상 말해요. 내향이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발표 안 시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제가 피드백을 들으면 내향이신 분이 그렇게 시작해서 되게 편안했다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저는 외향이신 분들한테만 이제 공개적으로 질문을 하지, 내향이신 분들한테는 집중시키는 거 되도록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니까. 그리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거를 갑자기 물어봤을 때 내향은 진짜 머릿속이 하얘지고 막 그렇거든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고. 그러니까 생각할 시간이 정말 필요해요. 그리고 막 뭐 말 안 한다고 답답하다고 하고, 그리고 본인 이야기만 막 계속하고, 뭐 경청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제 내향은 내향끼리 대화가 정말 스무스하게 잘 되거든요. 왜냐면 기다려주고 좀 차분하게 생각했다가 말하고. 근데 외향하고 내향하고 말을 하면 외향만 혼자 말을 다 하게 돼요. 어느 순간. 그래서 좀 기다려주고. 또 다른 내향이 배려 안 하고 자기 말만 하고, 또 비슷하게 나왔죠. 난 비밀인데 너무 심심풀이. 공공장소에서, 그러니까 내향이 옆에 있으면 좀 조용히 해줘야 돼요. 소리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내향형들이. 외향형들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생각을 말로 해요. 예를 들어서 어머 여기 볼펜이 있네? 굳이 말할 필요 없거든요. 내향 입장에서는. 근데 생각을 말로 하니까 어머 볼펜이 떨어졌네?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일상. 어머 배가 고프네 나도 모르게. 옆에 있는 내향은 피곤해. 그 말 듣고 있으면. 조용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목소리를 낮춰주는 그런 예의가 필요하고요. 그냥 말 많은 사람 옆에 있으면 힘들어요. 내향이 쉬지를 못해. 소리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결정에는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데 대답을 재촉하고. 그러니까 내향에게는 이 통틀어서 한마디가 생각할 시간을 줘 이거죠. 비밀을 지켜줘, 생각할 시간을 줘. 그래서 외향과 대화할 때는 사실 직접 대화하면서 일하는 게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공부도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 못 만나잖아요. 그 외향은 혼자서라도 말을 해야 돼요. 돌아다니면서 중얼중얼 이렇게 공부가 잘 돼요. 누가 있으면 더 잘 되지만. 근데 내향형은 조용히 혼자 정리해야 집중력도 높아지고 그러고 나서 말을 해야 대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외향은 즉흥적으로 말하고 만나서 소통을 하려고 그러고 내향은 또 글로 정리하거나 뭐 생각하는 후에 소통이 훨씬 잘 돼요. 시간을 주면은. 그래서 제가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냥 한 가지만 팁을 드릴게요. 다 얘기해봤자 기억을 못하고 제가 정말 많은 경험을 통해서 외향이 내향을 만났을 때는 그 침묵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요. 외향이. 근데 사실 필리핀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침묵하는 이 조용한 시간이
천사가 지나가는 시간이라는 속담이 있거든요. 내양에게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생각할 시간을 줄 것. 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외양과 내양이 서로 대화를 하는데 내양이신 분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이제 윗사람이 외양인데 계속 얘기를 해서 속으로 별 생각을 다 했어요. 말을 할까 말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래서 막 진짜 용기를 내서 말하려던 찰나에 그 외양이신 사람이 말하기 싫으면 말하지 마 하고 그냥 딱 가버렸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말을 하는데 그거를 좀 못 기다리고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고 예, 그래서 외양은 좀 생각할 시간을 주기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프라이버시, 비밀을 지켜주기 그리고 내향의 외향을 만나면 사실 말 빨리 하고 반응하기 쉽지 않아요. 내향을 생각하느라고. 그래서 조금 현실적으로 반응을 고개를 끄덕여주다든지 반응하면서 들어주는 거. 예, 말을 좀 걸어주면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말 거는 게 쉽지 않죠. 내향 입장에서는. 뭐 그래도 말 거는 게 어렵다고 하지만 외향이 알아서 말 걸어주러 오거든요. 그러면 반응을 좀 하면서 들어주는 거. 이것만 해주셔도 훨씬 대화가 스무스해져요. 그래서 그랬구나. 말까지 해주면 저희 좋죠. 그랬어? 뭐 어른이면 그러셨군요. 네. 뭐 이런 식으로라도 고개를 끄덕이다든지 이렇게 해주면 훨씬 조금 더 수월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만 이것만 이렇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감각직감을 넘어갈게요. 감각직감은 뇌구조가 다른데 무엇을 정보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감각형은 오감각이 정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거. 그래서 뭐 영어 공부를 해도 단어 하나하나 다 알아야 되고 나무를 봐요. 구체적인 거. 예, 숲보다 나무를 보는 스타일이에요. 대화할 때도 그래요. 구체적으로 말을 해요. 근데 직관형은 전체적인 것을 집중을 해요. 나무보다는 숲. 그래서 직관형하고 대화할 때 전체적인 걸 먼저 알려줘라. 뭐 좀 전체적인 밑그림을 먼저 얘기해줘라 이러는데 감각형 입장에서 사실 쉽지 않아요. 자기 구체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려고 좀 노력을 하시면 서로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감각형은 규칙이나 예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A라는 방식으로 무언가를 계속 해왔다면 그 A라는 안전한 방식을 계속 하기를 원하는데 직관형은 A라는 방식이 잘 된 거 알지만 늘 새로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B라는 방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독특하고 새로운 걸 좋아해요. 여기에서도 소통에 좀 차이가 오겠죠. 늘 감각형의 직관형을 보면 쟤는 특이해, 4차원이야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감각형이 그리는 그림이에요. 위에가 감각형, 센싱, 감각형 S. 예. 감각형들은 오감과 시각, 눈으로 그러니까 이 그대로 이 거울 속에 비춰진 그린 사람까지 되게 정밀화를 그려요. 근데 직관형은 고흐가 대표적인 직관형 작가인데 인상주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느낌을 그려요. 해석. 그래서 직관형이 기억을 잘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 기억을 잘 못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물을 봤잖아요. 그 사물 자체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사물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사물은 없어지고 나의 해석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여러분 감각직관에 대한 이 그림을 통해서도 조금 차이점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선호하는 자료도 틀려요. 대화의 주제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감각형은 현실에서 있을 법한.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노인과 바다를 썼는데 해밍웨이가 선장을 했었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읽으면 굉장히 구체적인데 저 같은 직관형이 읽으면 너무 지루해요. 네. 그래서 해밍웨이는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걸 글로 쓸 수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직관형 대표적인 작가가 생텍쥐베리고 프랑스가 대표적인 직관형의 국가예요. 그래서 이 한국은 좀 감각형에 가까운 국가고요. 예, 그래서 국가의 문화도 이렇게 좀 틀려요. 그래서 이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를 이것도 감각형의 어린 왕자를 보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전율을 못 느껴. 도대체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앞뒤가 안 맞냐? 감각형 학생에게 물어봤더니 도대체 이별하고 저별을 갈 때 뭘 타고 갔으며 그런 게 진짜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베스트셀러인지 이해가 안 된대요. 저 직관형인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책을 처음 읽었는데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요. 밤을 샜어요 그냥. 왜 그러냐면 직관형이 심금을 울리는 말이 나와요. 어린 왕자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직관형은 직관을 정보라고 생각해.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 가능성.
그러니까는 이 어린 왕자가 하는 말이요, 이 대사가 정말 내 마음에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근데 감각형에게는 와닿지가 않죠. 중요한 건 눈에 보여야 해요. 오감각, 시각으로 눈에 보이고 손가락 손에 만져줘야 돼. 이게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좋아하는 장르가 틀리죠. 대화 주제도 틀리고. 그래서 직관형은 뭐 미래,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즐거워해요. 근데 감각형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현실의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각형은 쉽고 중요한 것부터 준비를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업무 처리도 할 수 있고 대화도 잘 되고요. 직관형은 근데 이렇게 실수를 해요. 직관형들이 감각형하고 대화를 하다가 워낙 상상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대화하다가 그냥 딴 자기 세계만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업무적인 대화다. 그러면은 이제 노트 필기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 게 그러면 현재에 있게 되거든요. 생각이 다른 데로 안 가고 그런 걸 하면 좋고요. 감각형과 직관형이 이제 뇌 구조가 다르다고 했는데 보통 뭐 우방구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좀 운해적이다, 좀 이렇게 창의적이고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좌방구는 좀 익숙하고 늘 하던 거. 예. 그래서 뇌 구조가 정말 달라요. 제가 뇌과학하는 박사님이 MBTI로 박사 논문 쓰시는 분 논문을 봤는데 뇌 구조가 정말 찍으면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감각형은 오감각을 정보라고 생각해서 정보 처리를 하고 현실 세계 눈에 보이고 만지고 뭐 냄새 맡고 이런 것들. 그리고 그래서 감각형은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해서 대화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근데 직관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그 이면. 예. 그래서 미래, 가능성, 직관, 뭐 느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영감, 막 이런 거, 영혼, 막 이런 단어 좋아하는 게 직관형. 그걸로 정보 처리를 합니다. 예. 그러면 감각형인지 직관형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활동 많이 하거든요. 사과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인가 물어봐요. 여러분 한번 적어보실래요? 사과하면 뭐가 생각나는지? 주로 감각형은 오감각을 쓰니까 빨간색을 얘기를 많이 하고요. 직관형은 백설공주라든지 직관형은 뭐 대답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직관형은 그 정보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바로 다른 정보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사과 자체에 매몰되지 않고 사과와 연관된 다른 정보로 넘어가. 그러니까 감각형과 직관형이 대화를 하면은 감각형이 정신을 못 차려요. 사과하면 사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빨갛고 맛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과 얘기했다가 백설공주 얘기했다가 또 막 이렇게 막 넘어가요. 막 얘기가. 그래서 이 감각형 직관형 이제 그룹 활동했을 때 감각형은 주로 이제 사과에서 잘 벗어나지 않고 직관형은 어떤 간호과 학생이 세포라고 그래서 왜 세포라고 물어봤더니 뭐 실험실에서 세포를 봤는데 사과 모양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연관된 다른 거 원숭이라고 하는 학생도 있고 직관형은 정말 다양한 대답이 나와요. 예. 그러면 감각형이 직관형에게 바라는 점을 볼게요. 감각형 입장에서 그러니까 직관형이다 보니까 뭐 시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직관형은 그래서 이렇게 뭐 직관형이 좀 구체적이지 않다 보니까 예, 말을 막 사과, 백설공주, 뭐 로빈훗 이렇게 막 말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세하게 미래 얘기하지 말고 지금 얘기 좀 해달라고 일관성 있게. 직관형이 일관성이 없다고 오해를 받는 이유가 오늘은 사과하면은 백설공주가 생각나는데 내일 또 사과하면 뭐가 생각나냐 물어보면은 로빈훗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로빈훗이 머리에 이제 사과 넣고서 이렇게 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다고 들릴 수 있죠. 하지만 감각형은 일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사과하면은 늘 빨갛고 맛이 시고 똑같잖아요. 그 사과의 그 오감각을 쓰니까. 직관형은 오늘의 직관과 내일의 직관이 다르거든. 눈에 보이지 않는 거고 정신세계니까. 예. 그리고 또 사실만 얘기해 주세요. 미리 좀 얘기해 줘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 현실적으로. 너무 새로운 방법 계속 말하지 말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자기랑 똑같이 말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유형대로. 근데 또 직관형에게는 직관형이 소수예요. 뭐 감각형이 75% 정도 된다면 직관형이 한 25%? 워낙 소수거든요. 근데 직관형이 또 감각형에게 바라는 점은 감각형은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그래서 단언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가능성이 가치잖아, 단언을 하면. 그래서 확실한 답만을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대충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세부적으로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직관형에게 세부적인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대답이 달라질 수 있어요. 사과하면 오늘은 뭐 백설공주, 내일은 로빈은, 그 다음에 뭐 스티브 잡스 이런 식으로 막 바뀌어요. 세포도 나오고. 그래서 결정을 요하는 질문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죠. 너무 재미없고 뻔한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직관형은 늘 새롭고 독특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흥미를 느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감각형은 좀 단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대화하면 대화가 정말 스무스하게 잘 돼요. 그리고 직관형에게는 뭐 원리나 이유나 뭐 전체적인 그림 같은 거 제시해주면 좋고요. 또 직관형은 마음껏 상상하면서 대화하는 거 좋아해요. 자유롭게 나의 상상력이 사과했다가 백설공주 얘기 빠졌다가 뭐 스티브 잡스 얘기했다가 이렇게 막 하면서 예. 그래서 근데 이 직관형에게 아무리 구체적으로 감각형에게 얘기를 해라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생각하는 거는 감각형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보를 줬는데 너가 더 필요한 정보가 뭔지, 부족한 게 뭔가, 그리고 샘플을 주고 예시를 보여주고. 예.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감각형의 직관형을 만나면 직관의 상상력을 그냥 칭찬해 주세요. 어떻게 그런 생각했는데 너 대단하다. 너 특이해, 이상해, 이게 아니라 아 대단하구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상상력을 칭찬해주면은 직관형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직관형이 감각형을 만나면 구체적인 정보를 주면 좋은데 구체적인 정보를 내가 준다고 줘도 직관형 입장이 더 구체적인 거거든요. 감각형 입장에서 너무 부족한 정보예요. 그래서 감각형에 물어보는 게 좋아요. 혹시 더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말해줄래? 샘플도 보여주고 예시도 보여주고 이렇게 해주면 훨씬 소통할 수가,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고와 감정형, 벌써 반을 했네요. 네, 사고와 감정형. 사고형은요, 공평한 기준이 중요해요. 그리고 감정형은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사고와 감정은 의사결정을 할 때 뭘 기준으로 결정하느냐, 이걸로 나뉘는데 공평한 기준에 따라서 감정은 관계, 화목한 관계, 그냥 이런 거를 기준으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사고형은 이렇게 막 같이 드라마를 봐요. 근데 사고형은 전자동으로 논리적으로 비평을 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뇌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저 상황에서 저러면 안 되지, 이렇게 했어야지, 해결책을 제시하고. 하지만 감정형은 참여하고 공감을 해요. 그래서 뭐 운다든지 같이 웃는다든지 참여자 입장이에요. 감정형은.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것도 관상으로 좀 알 수 있어요. 누가 사고형이고 누가 감정형 같으세요? 예. 그래서 사고형은 늘 공평하게, 논리적으로 이게 맞는지 비평하고 막 이런 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좀 이렇게 날카롭고 샤프하다고 그래야 될까요? 예리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해찬 현재 민주당 대표가 대표적인 사고형이에요. 예전에 총리할 때도 굉장히 대쪽 총리라고 하고 뭐 이렇게 청문회 같은 거 해도 뭐 총리 질의할 때도 막 논리적으로 막 당당하게 나오고 이런 게 사고형의 특징인데, 이 마이클 잭슨은 대표적인 감정형이에요. 그래서 항상 사람을 보고 미소를 짓고 있죠. 예. 그래서 감정형인지 사고형인지 알려면 여자도 저 오른쪽에 있는 분이 영국의 총리셨던 분인데 마가렛,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직관형이요. 이렇게 구체적인 정보에 좀 약해요. 예, 대처. 예, 총리인데 여성 총리인데 3번이나 했어요. 이게 직관형의 특징이에요. 구체적인 게 이름도 잘 기억 못하고요. 예, 제가 직관형이라서. 감각형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죠. 예. 그래서 눈빛을 보세요, 벌써. 이렇게 굉장히 강하죠. 그 철의 여인이라고 불렸던 이 대처가 총리할 때 너무 나약해 빠져가지고 막 이랬어요. 인간들이 나약해 빠진다고, 남자들도 그러고 너무 강력하게 구조조정 정책을 펴가지고 본인 집이 폭파당했어요. 근데도 굽히지 않고 막 정책을 실현하시고 굉장히 강인하죠. 근데 해리 이렇게 웃으면서 늘 미소 짓고 이렇게 여러분 보면, 그러니까 딱 봐도 제가 얼굴을 보면 감정형이 사고형인지 알아요. 사고형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늘 판단하기 때문에 샤프한 눈빛으로 지금 이렇게 보고, 감정형들은 저를 보고 미소를 짓고 있어요. 관계와 상대방의 그 감정이 중요하니까 감정은 이제 미소 짓고 저를 바라봐 줍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 보고도 사고 감정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감정형 남자가 드물거든요. 근데 감정형 남자가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이렇게 감정을 읽어주고 관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남자친구 여러분들도 남자친구나 있으면 뭐 사고 감정 요 차이 때문에도 많이 싸우거든요. 그래서 사고형은 주제와 상관없는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옛날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현재와 전혀 관계없는 뭐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감정형 여자친구가 내가 오빠한테 어떻게 했는데 오빠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막 이러면 사고형은 옛날에 네가 한 거랑 이 사건과 무슨 상관이지? 아무 상관없는데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사고형은 자제하는 거다. 사고형이 감정에게 바라는 그런 이제 실제로 여러분 선배들이 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감정 호소는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고 잘못해놓고서 편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사고형이 공사 구분이 확실해요. 그래서 가깝건 멀건 뭐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뭐 잘한 건 잘하고 이러거든요. 친하다고 뭐 봐주고 이런 걸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화내지 말기. 너무 감정적으로. 이제 또 사고형의 감정에 바라는 다른 조는 뭐 냉정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달라. 나는 원칙과 공평하게 얘기를 하는 것도 냉정한 게 아니다. 감정적인 부분을 좀 강요하지 말아달라. 이야기할 때 너무 감정적으로 호소하지 말아달라. 뭐 숨기지 말고 가식 없이 사실적으로 뭐 어떤 증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얘기해달라. 그러니까 자기처럼 얘기를 해달라는 말이겠죠. 다 자기처럼 해주길 바라니까. 감정형은 어린아이처럼 징징거리지 말라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사고형한테 그런 소리 들었나 봐. 마음이 아프네요. 징징이라는 말을 써서. 그리고 공감을 먼저 해줬으면 좋겠다. 사실 감정형은 공감만 해주면 감정만 이렇게 빼내면 이제 스무스하게 대화가 잘 되거든요. 근데 사고형은 이제 공감보다는 논리적인 거 먼저 하다 보니까 그리고 내 감정을 먼저 좀 이해하지 않고 빨리 뭐 해결책을 찾으려고 막 이러고 이러면은 힘들죠.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것 같은데 자꾸 막 따지고 이러는 걸 감정형은 싫어해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직설적으로 말한다고 생각하죠. 사고형은 사실을 말한 건데 감정형은 직설적이라고 느껴지고요.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좀 기다려주고, 그러니까 감정이 그럼 빠져나갈 때까지 좀 기다려주고 감정을 먼저 어루만져주면요. 감정만 잘 어루만져주면 이성적인 대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정확한 답을 너무 요구하지 말아주고 좀 강압적으로 얘기하면 무섭다고. 감정적이 아니라 말이 안 나와서 그런 거라고. 그래서 서로 이제 자기처럼 해달라고 그러는데 사고형은 싸워도 필요하면 대화를 하거든요. 공사 구분이 확실하니까 싸운 거 싸운 거고 우는 거 우는 거고 울면서 막 밥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감정형은 싸우면 대화하기 좀 힘들어요. 감정이 이렇게 불편하면은 소통이 잘 안 돼. 그래서 그 감정을 다 빼내야 올바른 판단이 가능해지고 소통이 제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사고형이 특히 감정을 대할 때 그 감정을 잘 어루만져 주시고 좀 시간 좀 주시고 이러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고형은 논리적으로 분석하면서 일을 하는 걸 좋아하고 대화도 그렇게 논리적으로 분석하면서 원인을 파악하고 왜 그랬는지 왜라는 말 되게 잘해요. 근데 사고형은 항상 감정형에게 칭찬으로 격려를 해주면 대화가 너무 잘 돼요. 사고형이 좀 칭찬하는 약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점이 잘 보이고 지적을 잘하는 편이에요. 감정형은 사람이 좋으면 열심히 해야 뭐든지 열심히 일하고 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할 에너지가 생기는데 그 사람이 너무 싫어. 그러면 일도 못하고 대화하기도 싫고. 그래서 사고형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만약에 감정형이 사고형하고 대화를 한다 그러면 뭐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 주거나 정보를 제공해 주면 좀 더 효과적으로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만 기억을 했으면 하는 점이 지적하지 말고 칭찬해달라. 사고형에게는 감정형을 만나면 칭찬을 먼저 해주면 대화가 정말 잘 되고 이런 속담이 있어요. 유럽에 소금과 조언은 상대가 요청할 때만 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지적하고 조언하고 이러는 거는 금물입니다. 감정형에게는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예쁘다, 멋있다, 대단하다, 잘했어, 괜찮아 이렇게 칭찬을 좀 해주시면 좋고요. 감정형이 사고를 만나면 상처받지 마세요.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늘 감정형은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성격이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사고형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여러분 마지막. 판단형은 이렇게 책은 책꽂이, 판단을 먼저 결정을 해요. 그래서 책은 책꽂이에 놓고 일은 책상에서 하고 미리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 좋아하고요. 인식형 여러분 책상 한번 보세요. 책도
또 일도 어디서나 할 수 있고 마지막 상황에 뭐 이제 상황 봐서 결정하는 게 이제 판단형이 인식형입니다. 그래서 판단형이 인식형에게 바라는 점은 조금만 빨리 해서 결정을 내리고 예, 잘 안 보이네요. 제가 좀 예. 생각을 빨리 해서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는데 번복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인식형이 번복을 잘하거든요. 번복을. 그래서 왜냐하면 인식형은 결정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유보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판단은 이제 결정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너 번복하지 말아라. 그래서 판단형하고 특히 약속을 하실 때 인식형은 좀 약속을 꼭 지켜주시고 번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시고 다 괜찮아 이런 말 싫어한대요. 네, 계획할 때 좀 참여했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인식형은 계획보다는 흘러가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또 인식형은 또 다른 조에서는 정말 피곤한 스타일이라고 말을 한대 자기들한테. 왜냐하면 판단형은 계획대로 되기를 원하거든요. 노는 것도 계획대로. 인식형이 느끼기 좀 피곤하거든요. 근데 피곤한 스타일이 아닌데 또 나에게만 의지하고 판단형이 워낙 결정하고 이런 걸 잘하니까 의지를 하게 돼요. 함께 했으면 좋겠다. 나처럼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당일의 약속을 뭐 깨고 이러는 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번복하지 말아달라. 네. 가지는 두 번째 서랍. 다 자리가 있어요. 리모컨은 TV야. 자리가 다 있어요. 판단형은. 다 결정을 하기 때문에 결정을 다 해놓기 때문에. 인식형은 그런 개념, 그런 게 좀 없죠. 항상 가능성이 열려있고. 근데 거꾸로 인식형이 판단형에 바라는 거는 짜여진 계획대로만 하지 말자. 너무 숨막혀 인식형 그렇게 하면. 인식형은 변화가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늘 변화하는 데서 에너지를 얻는데 짜여진 대로 하려고 하니까 숨막힌다고 얘기를 하죠. 언제든지 계획은 바뀔 수 있고 좀 융통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난 무계획이 계획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좀 먹을 걸 정했으면 좋겠다. 그날 따라. 근데 판단형은 미리 계획해야 마음이 편하고 인식형은 금만나, 번개 이런 거 좋아해. 인식형. 바로 와. 지금 시간 있어. 이런 식으로. 예. 약속 시간보다 좀 10분 늦게 출발해달라고. 좀 이렇게. 근데 이제 인식형도 훈련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싫어하니까 의식해서 일찍 이제 오려고 하는데 편한 사이에서는 또 원래 자기 모습대로 좀 이렇게 딱 맞춰서 보다 좀 늦게 올 수 있거든요. 좀 여유롭게. 예. 재미있으려고 만난 건데 판단형이 막 계획대로 하자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보통은 놀러 갈 때도 판단형이 준비 다 하고 놀기는 인식형이 잘 놀고 막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예. 꼭 하기로 했잖아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다. 일단 그냥 만나자. 융통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인식형은 변화, 늘 상황 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융통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영상은 남자가 판단형이고 여자가 인식형이에요.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여러분 보시면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할 때 어떻게 일하는지 한번 보실게요. 지금 이제 상사가 금요일까지 레포트를 해와라 했는데 판단형인 남자는 미리 레포트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인식형인 여자는 커피부터 마시러 가는 거죠. 이틀이 지났어요. 판단형은 열심히 이제 레포트 수정하고 보고서 작성하고 기뻐하는 거죠. 근데 인식형은 레포트랑 상관없는 뭐 친구 모임하고 뭐 얘기하고 놀고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해요. 나 해야 할 레포트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시간이 많다고 생각해요. 인식형. 서로 회사에서 만났어. 어떻게 지내니? 판단형은 잘 지내고 레포트 잘 진행되고 있다. 너는 어때? 라고 물어봤더니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식형은. 나 금요일까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인식형이 벼락치기의 대가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데드라인, 당일이 돼야 할 마음이 생겨, 인식형은. 그러니까 그날 막 진짜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 포커스, 아주 집중 정말 잘해. 그리고 판단형은 해놓고 쉬어요. 인식형은 쉬고 일할 에너지를 얻은 다음에 그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마지막 날에 탁 쓰는 반면에 거꾸로죠. 마감 20분 전이야. 더 잘 돼. 20분 전에 더 잘 돼요. 그래서 딱 끝내.
그래서 외국에 있는 책은 판단형, 인식형 둘 다 옳다라고 말을 해요. 한국에서는 판단형을 좀 지향하는 추세인데 외국에서는 둘 다 잘했다. 그러니까 판단형은요, 이렇게 시간 대비 그 성과가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편이에요. 늘 성실하게 목표를 향해서 미리미리 나중에 쉬고 이런. 크게 한국 사회에서 문제될 게 없는데 인식형이 좀 기복이 있어요. 처음에 일단 쉬어야 돼. 근데 이제 그 데드라인에 확 이렇게 올라가요. 확 에너지를 한 번에 확 쏟기 때문에 그러다가 끝나면 또 이제 뭐 내일이 시험이야, 뭐 오늘 밤새서 열심히 벼락치기 잘하죠. 시험 끝나면 딱 놀아야 돼. 쉬다가 다시 또 뭐 시험에서 그때 또 팍 하고 막 이렇게 기복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인식형은 무언가를 할 때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돼요.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꼭 해야 돼. 이때다 싶을 때가 언제인지 자기도 모르기 때문에 이때다 싶은 때는 그 생각이 딱 들 때 꼭 해야 돼. 그래서 뭐 방해 요소를 없애야 돼. 핸드폰을 꺼놓는다든지 뭐 친구를 안 만난다든지 손해가 막심하니까 그 시기를 놓치면.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판단과 인식까지 했어요. 그래서 인식형은 늘 자기만의 페이스가 있어요. 판단형이 계속 옆에서 나처럼 시간 체크하고 꼼꼼하게 계획대로 얘기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인식형을 믿어주고 가끔씩만 확인하는 게 서로에게 관계에 좋고요. 네. 그러면 이 소통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성격 유형에 대해서 봤는데 인간다운 아름다움이 진정한 소통 전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이제 유발 하라리라고 사피엔스를 쓴 유명한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세계적인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의 80~90%가 40대가 돼서는 전혀 쓸모없을 확률이 매우 높대요. 근데 수업 시간이 아니라 휴식 시간에, 그러니까 휴식 시간에 이렇게 대화하고 놀고 소통하고 대인관계하고 이런 것들이 더 쓸모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누구하고 여러분 대화하고 싶으세요? 인성이 좋은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 사진이 1993년도에 퓰리처상을 받은 작품이에요. 94년도라. 근데 오른쪽 사진은 그러니까 거의 아사 직전, 굶어 죽기 직전, 그러니까 굶어 죽기만 독수리가 기다리는 걸 포착을 해서 찍고 그냥 와버렸어요. 근데 상을 받았지만 비판을 많이 받았죠. 이 아이를 구하지 않고 다리를 떴다고. 그래서 이 사진작가 자살했어요, 나중에. 네. 근데 이것도 퓰리처상을 받은 건데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기 이렇게 고개를 숙여가지고 아이에게 맞춰서 이게 저희 MBTI랑 비슷한 것 같아요. 상대방에 맞춰서 자기가 뭔가 변형을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배려하는 모습이 아름다워서 이렇게 퓰리처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MBTI 기준으로도 나의 기준을 한번 버려보고 상대방의 기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과 입장을 한번 바꿔볼 수도 있고 우리가 이 성격을 알면 그리고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한번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 영상을 가져왔고요. 그래서 MBTI로 소통한다는 것이 사실은 먼저 자기와의 깊은 공감과 연결을 하게 할 수 있어요. 나에 대해서 난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에 대해서 먼저 깊이 공감하고 나와 연결이 되고 그래서 내 마음에 좀 여유가 생기면 상대방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고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내가 행복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어떤 유형을 만나도 소통할 수 있거든요. 내 마음에 진짜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으면 누구를 만나도 심지어 같은 유형을 만나도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나와 먼저 깊은 공감과 연결 그걸 통해서 그게 먼저 되고 나서 상대방과 깊은 공감과 연결. 근데 상대방을 알려면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 알거든요. 이렇게 다르구나. 그리고 존재 자체에 대한 깊은 공감. 근데 우리가 공감을 정확함을 바탕으로 공감을 해야 사람이 변화되고 치유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미리 짐작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겠구나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래서 그 정확하게 공감하는데 이 MBTI가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걸 바탕으로 대화를 하면 여러분 슬기롭게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봉화관 2층에 진로 심리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면 여러분 이 MBTI에 대해서 심리검사도 하시고 해석도 받고 자세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거기에 방문해 주시면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긴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